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또 울어? 녹음기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넌 나쁜 애야. 엄마를 죽인 애라고. 6살 손녀가 매일 밤 우는 이유를 알았다. 할머니, 나 나쁜 애 맞지? 아이는 계속 물었다. 매일 밤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삼촌을 의심했다. 너무 자주 드나들고 아이와 너무 가까워 보였으니까. 하지만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다. 안 울 거야. 이건 우연일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모두를 사랑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좋은 아빠라는 믿음. 그 뒤에 숨겨진 6년간의 진실. 과연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내가 낳은 친아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할머니, 나 착한 애 맞지? 할인이가 또 그 말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럼 우리 할인이가 제일 착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질문이 처음은 아니었다. 아빠 집에 다녀오는 날이면 할인이는 꼭 이렇게 물었다. 김말순, 64.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손녀 할인이는 6살. 엄마를 일찍 잃고 아빠와 새엄마 집을 오가며 사는 아이였다. 일주일에 사흘은 나와 함께, 나흘은 아빠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인이가 이상했다. 할인아, 신발 벗자. 발 아프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인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응. 할인이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느렸다. 마치 어딘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할인이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텔레비전을 틀거나 냉장고를 뒤지고 있을 시간이었다. 할인아, 배고프지 않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까? 괜찮아요. 유치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셨대? 응. 대답은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할인이 옆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다. 할인아, 가방 무거울 텐데 내려놓자. 안 돼. 할인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다. 미안해. 할머니가 깜짝 놀랐네. 괜찮아. 할인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안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더 움츠러들까봐 참았다. 저녁을 먹을 때도 할인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할인아, 좋아하는 계란말이인데 한 입만 먹어봐. 배 안 고파요. 아빠 집에서 많이 먹었어? 응. 하지만 유치원 알림장에는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선생님의 메모였다. 밤이 되었다. 할인이를 재울 시간이었다. 할인아, 이 닫고 자자. 할머니랑 같이 잘까? 혼자 잘래요. 그래. 우리 할인이 혼자도 잘 자네. 할인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자, 우리 할인이. 할머니 옆방에 있으니까 무서우면 언제든 와. 응,
할인이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작은 손이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한밤중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흑, 흑. 할인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할인아. 할인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할인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 나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할인이가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 나쁜 애 아니지? 아니야, 할인아. 넌 착한 애야. 진짜? 진짜야.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 할인이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치원 알림장을 다시 펼쳤다.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림 속에는 하늘에 동그라미 하나. 엄마였다. 그 아래 작게 그려진 할인이. 그리고 아빠는 없었다. 왜 아빠를 그리지 않았을까? 일주일 전만 해도 할인이는 아빠도 그렸다. 새엄마도 그렸다. 그런데 이번 그림에는 할인이 자신도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다. 구석에 움츠러든 것처럼. 나는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분명히.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할인이 할머니인데요. 요즘 할인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아, 할머니.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떤 점이요? 할인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리려고 해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누가 뒤에서 부르기만 해도 움찔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들 도연이는 소방관이었다.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동네에서도 믿음직하다는 소리를 듣는 아들이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할인이의 눈빛, 떨리는 손, 밤마다 우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할인이가 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할인아, 손톱 물어뜯으면 안 돼. 아파. 미안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예쁘게 깎아줄게. 손톱깎이를 가져왔을 때 할인이의 손톱은 이미 너덜너덜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것 같았다. 할인아. 응?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해도 돼. 알지?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불안과 이상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 할인이가 집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감정들이 단순히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신호들, 울음, 침묵, 떨림, 그림. 그것들은 모두 힌트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일요일 오후 아들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또 마주쳤다. 윤준호. 새며느리 지혜의 남동생이었다.
32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다. 아, 사돈 어르신. 네, 누나가 부탁한 게 있어서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다. 화요일 저녁에도 받고 목요일 낮에도 받고 오늘 또 받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밝은 목소리였다. 평소 할머니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달랐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아, 할머니 왔어. 거실에는 준호가 할인이와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할인이는 웃고 있었다. 이상하다.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는 아이가 저 남자 앞에서는 웃고 있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지혜가 주방에서 나왔다. 아니, 괜찮다. 할인이 데리러 온 거야. 아, 네. 할인아, 할머니 오셨네. 가방 챙기자. 네. 할인이는 준호에게 손을 흔들며 방으로 뛰어갔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할인이 진짜 귀엽죠? 제가 올 때마다 좋아해요. 나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왜 하필 삼촌이 올 때마다 좋아하는 걸까? 아빠한테는 그렇게 움츠러들면서 왜 혈연도 아닌 저 남자한테는 마음을 여는 걸까? 자주 오시나 봐요? 아, 네. 누나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해서요. 매형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니까요. 그렇군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할인이를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이에게 물었다. 할인아, 삼촌이 자주 와? 응, 삼촌 좋아. 왜 좋아? 삼촌은 안 무서워.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할인이는 입을 다물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 무섭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은 곧 다른 누군가는 무섭다는 뜻이었다. 그게 누구일까? 아빠? 새엄마? 아니면 그냥 낯선 환경이 무서운 걸까? 며칠 후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다. 말순 씨, 요즘 손녀 돌보느라 힘들겠어요. 뭐, 그래도 우리 할인이가 착하니까요.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세상 무섭잖아.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새댁 동생 말이야. 자주 드나든다며? 우리 딸이 봤대.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누나 심심하다고 해서 오는 거래요. 그래도 그렇지. 요즘 뉴스 보면 혈연도 아닌 사람이 애들한테.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았다. 준호가 할인이를 만지는 걸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오는 건 사실이었다. 평일 저녁, 주말 낮, 시간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할인이가 그 앞에서만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들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사돈 어르신? 할인이 체온계 두고 갔다고 해서요. 지혜 있어요? 아, 누나는 학원 갔어요. 잠시만요.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에 서서 안을 살폈다. 거실 탁자 위에 준호의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할인이 운동화도 보였다.
왜 혼자 집에 있는 거지? 지혜는 학원에 갔고 도연이는 근무 중. 그럼 이 남자가 혼자 할인이를 봤다는 건가? 준호가 체온계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자주 오시네요? 나는 일부러 물었다. 준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니, 그냥 매번 올 때마다 보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누나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해서요. 형님 근무 때는 제가 좀 있어주는 거예요. 할인이도 보고요? 네. 할인이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하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렇군요. 고생이 많네요.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 말하고 돌아섰다. 뒤돌아서는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보였다. 불안해 보였다.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 역시 뭔가 있구나.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수상하다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 특징, 친족이 아닌 지인에 의한 범죄. 기사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다. 신뢰를 쌓은 후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무서워서 혹은 그게 나쁜 건지 몰라서. 할인이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 경찰한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냥 의심일 뿐이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날 밤 할인이가 또 악몽을 꿨다. 싫어 싫어. 나는 할인이를 안아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아, 뭐가 무서워? 몰라. 삼촌은 어때? 삼촌이 뭐 이상한 거 한 적 있어?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다. 삼촌은 좋아. 삼촌은 나 지켜줘. 지켜준다고?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지켜준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걸까? 할인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안겨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준호가 정말 할인이를 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오해하는 건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의심하는 게 당연했다. 설령 그게 오해라 해도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다. 윤준호 방문 기록.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언제 왔고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할인이의 반응은 어땠는지. 하지만 이상했다. 기록을 적으면 적을수록 준호에게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할인이는 준호 앞에서 웃었다. 편안해했다. 오히려 아빠 앞에서보다 더. 그럼 내가 완전히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의 말, 준호의 굳은 표정, 너무 자주 드나드는 모습,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의심과 경계, 그리고 오해. 나는 아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할인아, 아빠는 어때? 아빠 집에서 재미있어?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할인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응.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을 놓았다. 밥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아빠랑 뭐하고 놀아? 그냥. 그냥? 뭐가 그냥이야? 몰라. 대화가 끊겼다.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할인이는 이렇게 입을 닫았다.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새엄마는 어때? 착해? 응, 착해. 할인이한테 잘해줘? 응.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마치 정해진 대답을 하는 것처럼. 며칠 후 할인이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 방문 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나쁜 애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할인아, 누구랑 얘기해? 아무도 안 얘기했어요. 할인이는 재빨리 인형을 안았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할머니한테 비밀 있어? 아니요. 있으면 말해도 돼. 할머니는 절대 안 혼낼게.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동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손녀의 이상 행동, 아빠 집에만 다녀오면 우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경우 직접 아이와 상담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이어졌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세뇌당하거나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믿게 되거나. 나쁜 아이라고요? 네. 가해자들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식으로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아이를 절대 압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증거요? 네. 안타깝지만 확신만으로는 아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증거. 어떻게 증거를 구한다는 걸까? 아이는 말을 하지 않는데, 겉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오늘 할인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네. 우리 할인이가요? 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볼게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할인아. 나를 보자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나 나쁜 애야? 아니야, 할인아. 무슨 일 있었어? 친구가 엄마 얘기해서. 엄마, 친구가 엄마랑 놀러 갔대. 근데 나는 엄마 없잖아. 할인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뭐라고 했어?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빠가 뭔가 말했다는 것을. 엄마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내가 죽였대. 뭐라고? 나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할인아,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인아. 할인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하늘로 갔대요. 그게 무슨, 나 낳고 아파서 그래서 하늘로 갔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이의 아내
할인이 엄마는 산후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인이가 태어난 지 1년 후였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냥 병이었다. 하지만 도연이는 그걸 할인이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걸까? 할인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어? 나 때문에 엄마가 아팠대.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대. 그래서 할인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할인이를 꼭 안았다. 아니야, 할인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아팠어. 병이었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하지만 할인이는 믿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맨날 그래요. 내가 울면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또 울어? 라고. 뭐라고? 엄마처럼 되고 싶어? 라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6살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죄로 씌운 것이었다. 매일 반복적으로.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도연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한 것일지도 몰랐다. 분노를, 슬픔을, 죄책감을 자기 딸에게 쏟아부은 것이었다. 할인아, 잘 들어.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엄마를 죽인 것도 아니야. 진짜? 그럼 진짜지. 할머니가 장담해. 넌 착한 아이야. 아무 잘못도 없어. 할인이는 한참을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들 도연이에게 당장 전화하고 싶었다. 따지고 싶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전화기를 하지 못했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할인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었다. 아니야. 아이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또 혼잣말을 했다. 말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할인아, 왜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도 나 싫어한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할인이를 안으며 다짐했다. 이제 알았다. 아이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침묵, 셈외, 죄책감. 도연이는 할인이에게 모든 걸 심어놓았다. 너는 나쁜 아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말하면 안 돼. 그 말들이 할인이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설령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 해도 증거 없이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전자상가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녹음기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진열대 앞에 서서 여러 제품을 봤다. 작은 것, 큰 것, 비싼 것, 싼 것.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강의 녹음용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손녀를 감시하기 위해서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점원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권했다. 이건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좋습니다.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고요. 이걸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색 기계. 이걸 할인이 가방에 넣어야 한다.
이게 옳은 일일까? 손이 떨렸다. 아이를 감시하는 것, 몰래 녹음하는 것. 그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였다. 할인이에게도 아들에게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할인이는 말하지 않았다. 도연이에게 직접 물으면 부인할 게 뻔했다. 증거가 필요해. 그 생각뿐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내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라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인이가 또 울었다. 흑흑.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인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할인아, 할머니야. 괜찮아. 할머니, 나 나쁜 애 아니지? 또 그 말이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질문.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진짜? 그럼 진짜지. 할인이를 달래고 나와 다시 녹음기를 손에 들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할인이는 평생 자신을 나쁜 아이로 믿으며 살 것이다. 미안해, 할인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나는 녹음기를 켰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다. 할인아, 가방 챙겨. 응. 할인이가 방에 들어간 사이 나는 녹음기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다 챙겼어. 그래, 우리 할인이. 유치원 잘 다녀와. 응. 할인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날은 할인이가 아빠 집에 가는 날이었다. 저녁 6시 도연이가 유치원에서 할인이를 데려갔다. 나는 집에서 시계만 바라보았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녹음기는 24시간 작동한다.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할 것이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창밖을 보고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돌아왔다. 할머니. 여전히 우는 얼굴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인아, 괜찮아. 할머니 왔어. 할인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녹음기는 그대로 있었다. 빨간 불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된 것이다. 할인이를 재우고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내가 오해한 거라면. 하지만 눌러야 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왔어. 그래. 도연이의 목소리였다. 무뚝뚝했다. 이어서 문 닫는 소리, 발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렸다.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았다. 밥 먹어. 응.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먹으라고 했잖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먹을게요. 숟가락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가 억지로 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숙제했어?
응, 했어. 가져와 봐.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도연이의 한숨.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 써? 미안해. 너 엄마는 똑똑했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시끄러워.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 응, 맨날 시끄럽게 떠들어대기만 하고 엄마도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맨날 조그만 게 미안하다고만 하고. 도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너 낳고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겠지.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울기만 하고.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넌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는 이어폰을 빼고 싶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밤 시간. 하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흑흑. 또 울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니요. 그럼 울지 마. 착한 애 되려면 울지 않아야지. 네. 그리고 도연이의 마지막 말. 넌 나쁜 애야. 엄마를 죽인 애야. 그거 잊지 마. 네. 녹음이 끝났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 슬픔, 충격.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아들이,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겨우 6살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도연이의 목소리로 하린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증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도연이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하린이를 그곳에 보낼 수 없다는 것. 녹음기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잠든 하린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이는 여전히 이불을 꽉 쥐고 자고 있었다. 작고 여린 아이. 미안해, 하린아. 할머니가 늦게 알았어. 나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제 너를 지켜줄게. 누구한테서든. 설령 그게 네 아빠이고 내 아들이라 해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면.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꽉 쥔 채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지혜가 주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도연이가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네. 너 하린이한테 뭐라고 했어? 도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하린이가 매일 밤 운다. 자기가 나쁜 애라고. 엄마를 죽였다고. 그건 네가 그렇게 말했어? 6살 아이한테?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도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했어? 안 했어? 제가 좀 힘들어서. 너 힘든 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되니? 그게 아니라 하린이가 자꾸 울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엄마 죽음을 아이 탓으로 돌렸어?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세요? 나도 일어섰다. 나도 힘들었어. 며느리 잃은 것도 힘들었고, 너 혼자 애 키우는 것도 걱정됐어. 하지만 그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이유는 안 돼.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 이거 다 들었어.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도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뭔데요? 할인이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야. 내가 할인이한테 한 말 다 들었다고. 어머니가 녹음을 했다고요? 그래, 했다. 안 했으면 네가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니? 도연이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거 지워요. 당장. 못 지워. 어머니, 너가 엄마를 죽인 애다? 울 자격도 없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혜, 너도 알고 있었냐? 네. 나는 지혜를 바라봤다.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니? 저도 말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오빠? 도연이가 뭘 했길래?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순간 이해했다. 지혜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도연아, 너 지혜한테도 뭐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는 저한테는 안 그래요. 그럼 그냥 제가 말리면 화를 내니까 저도 무서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이는 지혜에게도 폭력적이었던 모양이다. 네 동생은 알고 있니? 네.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였구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랑 할인이 둘만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자주 와줬어요. 저도 부탁했고요. 그럼 사돈 총각은? 준호는 할인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동안 준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주변의 신뢰, 좋은 아빠 이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몰랐다. 아내의 죽음 이후 돌변한 도연이를, 술을 마시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죄를 전가하는 못난 아들을. 도연아? 네. 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기는 한 거니?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넌 할인이한테 엄마 죽음을 죄로 만들었어. 6살 아이가 매일 밤 자기를 나쁜 애라고 믿으면서 자고 있어.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아이한테 그래도 된다니? 넌 어른이잖아. 도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잃고 혼자 애 키우고. 나도 안다. 내가 힘들었던 거. 하지만 그건 할인이 잘못이 아니야. 알죠? 알아요.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근데 자꾸 할인이 보면 아내 생각이 나고 화도 나고.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슬픔, 그리고 아이를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한 분노. 도연아, 너 상담 받아야 해. 병원에 가자. 상담이요? 그래. 넌 아내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어. 그 감정을 할인이한테 쏟아부은 것 같구나. 엄마로서 내 아들도 너무 딱하구나.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당분간 할인이는 나랑 살아야겠어. 어머니랑요? 네가 치료 다 받을 때까지. 할인이는 내가 키울게. 어머니, 반대할 생각 마. 이건 협상이 아니라 엄마로서 부탁하는 거야. 나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갈 수도 있어.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도 있고.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발. 그럼 직장도 잃고 저 더 이상 못 살아요. 내가 치료받는다면 보류할게. 치료받을게요. 그리고 할인이한테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해 주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지 애비도 저러는데. 너도 힘들었겠구나. 죄송해요. 사돈 총각에게 고맙다고 전해주렴. 난 잠시 오해를 했지 뭐니.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을 운전하다 차를 세웠다.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가해자였다는 현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잔인했다는 진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괴물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뒤에 좋은 아빠라는 이미지로. 도연이는 숨어서 아이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할인이를 지켜야 한다고. 도연이가 치료를 받든 안 받든 할인이를 더 이상 그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며 말했다. 할인아, 앞으로 할머니랑 계속 살자. 진짜? 진짜야. 아빠 집 안 가도 돼. 할인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나 나쁜 애 아닌 거 맞지? 맞아. 넌 착한 아이야. 엄마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할인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꼭 지켜내야겠어. 언니, 정말 그러실 거요? 친척 동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응,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친아들인데 다른 방법은 없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없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도연이와 대면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이는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할인이에게도 사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기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께서 양육권을 가져가시려면 아버지의 양육 부적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있어요.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변호사가 들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알아요. 아드님도 반발하실 겁니다. 친척들도 반대하실 거고요. 그래도 할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다. 친아들을 고발하는 것, 법정에 세우는 것, 그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할인이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다. 아이를 지켜야 해. 며칠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법원에서 서류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절 법정에 세우시겠다고요? 친아들을, 너를 벌 주려는 게 아니야. 할인이를 지키려는 거야. 저 상담 받는다고 했잖아요. 말만으론 부족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해.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도연아, 너도 알잖아. 내가 할인이한테 한 게 뭔지. 전화 너머로 도연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할인이한테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친척들이 연락하기 시작했다. 말순아, 무슨 짓이야? 친아들을 법정에? 도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내 잃고 혼자 애 키우는데.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 모두가 나를 비난했다.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도연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게 아이를 학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할인이도 가족이잖아. 법정 가는 게 싫으면 도연이가 먼저 변했어야지. 하지만 친척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남도 아니고 친엄마가. 엄마니까 더 해야지. 손녀 지키는 게 아들을 지키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면 힘이 빠졌다. 혼자였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답장했다. 지혜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할인이가 먼저라 멈출 수가 없구나. 새며느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사돈 총각에게도 연락했다. 사돈 총각, 혹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증언이요? 도연이가 할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혜한테 어떻게 했는지.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네, 할게요. 할인이와 누나를 위해서라면. 고마워요. 법정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였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다.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이게 옳은 일인지,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하지만 할인이를 보면 확신이 들었다. 할인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웃는 횟수가 늘었다. 밥도 잘 먹었다. 밤에 우는 일도 줄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인이가 그린 그림을 봤다. 우리 가족, 하늘의 엄마 할머니 옆에 할인이, 그리고 삼촌. 아빠는 여전히 없었다. 할인아, 아빠는 안 그렸어? 응. 왜? 무서워. 아이는 솔직했다. 아빠가 무섭다고 아직도.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확신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법정 전날 밤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할인이가 무서워할까봐.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 도연아. 내일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빌 게 아니야. 할인이한테 빌어. 할인이 좀 보여주세요. 제발. 안 돼. 넌 아직도 몰라.
하린이가 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어머니, 돌아가. 내일 법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자. 도연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하린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아빠였어? 응. 나 안 만날 거야. 아빠 무서워. 그래, 안 만나도 돼. 하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줬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도연이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아들. 순수했던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면서도 알았다. 과거의 도연이와 지금의 도연이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도연이는 하린이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사진첩을 덮고 녹음기를 다시 들었다. 넌 나쁜 애야. 엄마를 죽인 애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도연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다. 하린이는 집에 두고 갔다. 친구가 봐주기로 했다. 할머니, 잘 다녀와. 그래, 우리 하린이. 할머니 금방 올게. 법원 복도에서 도연이를 마주쳤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도연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법정 문이 열렸다. 들어가십시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린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나는 친아들을 고발하는 자리에 섰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싸우는 아이러니한 전쟁.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피신청인 김도연 씨,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도연이가 증인석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말순 씨의 아들이시죠? 네. 현재 따님 김아린 양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피신청인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학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훈육을 했습니다. 학대가 아니라.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여기 녹음 파일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도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넌 나쁜 애야. 엄마를 죽인 애야.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피신청인, 이것이 훈육입니까? 저는 그때 힘들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것이 적절한 훈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학대를 했다는 것을. 도연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심리 전문가의 증언이었다. 김아린 양을 6차례 상담했습니다. 아동은 심각한 죄책감과 자존감 저하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은 자신을 나쁜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인 언어 폭력으로 봅니다. 전문가가 계속 설명했다. 아동은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학대 아동의 증상입니다. 현재 아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할머니와 생활하면서 호전되고 있습니다. 웃음도 늘고 악몽도 줄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면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아버지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유지했다. 신청인, 언제부터 손녀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셨습니까? 약 2달 전부터입니다. 아이가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울었고 나는 나쁜 아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처음엔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녹음은 아동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드님을 고발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도연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어린 손녀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신청인, 피신청인이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럼에도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손녀는 이미 2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혈육 아닙니까? 아버지와 딸을 떼어놓는 게 옳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혈육이라고 학대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인께서 양육하시는 게 아동에게 최선입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지혜가 증인으로 섰다. 증인, 피신청인의 배우자이시죠? 네. 남편이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리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까?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인이를 두둔하면 당신은 엄마도 아니잖아라고 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지혜를 바라봤지만 지혜는 시선을 피했다. 준호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자주 피신청인 집에 방문하셨죠? 네. 누나 부탁도 있었고 할인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매형과 둘이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할인이가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면 표정이 밝아졌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들어오면 움츠러들었고요. 구체적인 목격 사례가 있습니까?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한 번은 할인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매형이 들어오셨어요. 할인이가 재빨리 그림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워서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그 외에는?
할인이가 밥을 조금만 남겨도 매형은 엄마는 음식 안 남겼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정리 시간을 가졌다. 법정은 조용했다. 나는 도연이를 바라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판사가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신청인 김도연의 양육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김아린 양의 양육권을 신청인 김말순에게 부여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접권은 제한합니다. 피신청인은 최소 6개월간 전문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재평가를 통해 면접교접권 회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아동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겼다. 할인이를 지켰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복도에서 도연이와 마주쳤다. 어머니, 도연아,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아빠였나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쁜 아빠가 아니라 아픈 아빠였어. 치료받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 도연이가 눈물을 흘렸다. 할인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내가 나아지면 그때는 가능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이겼어. 정말요? 다행이다. 할인이한테 말해줄게요. 고마워.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들을 잃었지만 손녀를 지켰다. 가족을 깨뜨렸지만 아이를 구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봤다. 그리고 증거는 명확했다. 도연이는 학대자였고 할인이는 피해자였다. 이제 할인이는 안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머니, 이거 봐.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을 펼쳐 보였다. 6개월이 지났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 할인이, 삼촌, 그리고 하늘 위에 작은 별 하나. 이게 뭐야, 우리 할인이? 엄마야.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법원 판결 이후 한 달 동안 할인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나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변화는 조금씩 왔다. 어느 날 할인이가 크레용을 꺼냈다. 할머니,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뭐 그릴까? 우리 집. 할인이는 집을 그렸다. 작은 아파트. 창문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이게 할머니, 이게 나. 우와, 잘 그렸다. 그림은 점점 밝아졌다. 처음엔 검은색과 회색만 쓰던 할인이가 이제는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을 쓰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좋은 신호입니다. 아이가 회복되고 있어요. 밥도 잘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인이 좋아하는 돈가스 어때?
좋아. 예전에는 밥을 남기던 아이가 이제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할머니,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할인이. 밤에 우는 일도 줄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럴 때면 나는 할인이를 안아줬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응. 무서운 꿈 꿨어? 응. 근데 괜찮아. 할머니 있으니까. 할인이는 다시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할인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친구들이랑 잘 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정말 잘 돌보고 계세요. 할인이 많이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자주 놀러 왔다. 할인아, 삼촌이 왔어. 삼촌. 할인이는 준호를 보면 달려갔다. 안전한 어른.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좋아. 큰 성 만들자. 둘은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할인이. 걱정 없이 노는 아이.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는 지금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있어. 아빠 아파? 응.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어. 아빠 나 때문에 화났었지? 나는 할인이를 안았다. 아니야, 할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그랬잖아. 내가 나쁜 애래. 그건 아빠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진짜? 진짜야. 넌 착하고 예쁜 아이야. 엄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응? 나 이제 나쁜 애 아닌 거 맞지? 그 질문. 몇 달 동안 하지 않던 질문을 또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맞아. 넌 나쁜 애 아니야. 절대. 응. 나 착한 애야.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할인이가 가족 그림을 또 그렸다. 이번엔 달랐다. 하늘에 있는 엄마 할머니 옆에 선 할인이, 삼촌,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한 사람. 이건 누구야? 아빠. 아빠도 그렸구나. 응. 아빠 멀리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7살이야. 할인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며칠 후 상담사 선생님과 면담이 있었다. 할인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존감도 회복됐고 죄책감도 많이 줄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면회에 대해서인데요. 나는 긴장했다. 할인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은지. 뭐래요? 아직은 무섭대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고 싶대요.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회복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매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할인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언젠가 할인이 앞에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인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다. 도연이도 변하고 있었다. 저녁 할인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 별 봐. 그래, 별이 많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엄마야. 그래, 엄마가 할인이 보고 있겠네. 응, 엄마가 웃고 있어. 내가 이제 안 울어서.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할인이. 할머니랑 살아서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할머니도 할인이랑 있어서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노래를 불렀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였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 아이의 목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거야.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아이라고 너무 간과했었어. 할인이의 작은 신호들, 울음, 침묵, 떨림. 처음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됐다. 아이는 늘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할인이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아이의 언어를 알아차리는 법을. 늦었지만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다. 6개월 후 또 다른 가족 그림. 이번엔 할인이 혼자 그린 게 아니었다. 상담 시간에 도연이와 함께 그린 그림이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아빠 옆에 선 할인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할인이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도연이는 다시 배우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이의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할인이가 말했다. 할머니, 나 오늘 꿈 꿨어. 무슨 꿈? 엄마가 나왔어. 엄마가 웃으면서 잘했어. 할인하라고 했어. 그래. 응. 그래서 나도 웃었어. 꿈에서. 할인이가 활짝 웃었다. 나는 할인이를 안았다. 우리 할인이 정말 잘했어. 오고 기특해라. 할머니도 잘했어. 나 지켜줬으니까 기특해. 그 작은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이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늦었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할인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우리는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길 바랄게요.